안녕하세요. 와이키사이언스의 대표 강사 황장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은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지금 맡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학생들하고 어머님하고 요새 너무 고민에 빠져 있어요. 뭐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가장 좋은 선택지일까?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저도 이 지역에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이 지역의 학교를 대부분 다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15개 학교를 갖다 압축을 했어요. 이제 수지 지역이랑 그 다음에 광교 지역이랑 광교 수원 지역, 수지 상현 지역 해가지고 어떤 선택지가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맞는 학교가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우선은 제 이름은 황장현이고요. 다음에 바로 볼 거는 뭐냐면 요번에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올라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를 갖다 바로 따와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수학과 수학이 있고 여기 수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과 화학과 쫙 나뉘는데요. 봐보면 여기 우선 제일 궁금한 거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여기 봐보시면은 의학계열, 약학계열이 있죠. 근데 여기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 다음에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해가지고 약학계열, 의학계열 봐니까 얘네들의 핵심 과목이 있고요. 요번에 학생들, 올라오는 학생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핵심 과목의 수학은 저희가 이제 과학학원이다 보니까 수학은 이렇게 대부분 뭐 수한, 수투 무조건 하네요. 그런데 과학에서 봐보면 자 보세요. 화학 들어가죠. 의학 계열에.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생명과학2예요. 그 다음에 화학원, 그 다음에 약학 계열은 화학2,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예요. 그 다음에 물리학은 여기서 물리학 1까지가 과학 권장교과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학계열과 약학계열도 물리화학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생명과학은 화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2. 생명과학, 환경, 생활과학 이쪽은 물리는 좀 빠지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가려는 과, 약학, 의학계열. 또 여기 보면 자, 재료, 화공, 고분자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 여기는 물리, 화학은 화학2, 그 다음 권장교과 물리2예요. 근데 여기 봐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전기전자, 기계 있습니다. 보면은 기계는 물리, 물리환, 그 다음에 화학환, 그 다음에 여기 화학2. 결국 물리화학이 뭐죠?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기전자도 물리환, 물리2, 화학환 이렇게가 들어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리나 화학이 안 들어가는 과는 거의 없어요. 지구과학은 빠진 과가 많죠. 지구과학은 뭐 특수한 경우, 뭐 천문지구 이런 데는 물리가 지구과학이 들어갑니다. 내신을 따기 위함인 거지. 실제로 지구과학 할 때 우리가 이거 학생부 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유리하니까 우리는 무슨 과목을 할까? 결국은 물리화학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물리화학이 베이스가 돼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시로 갈 때건 유리합니다. 수시로 갈 땐. 정시 때야 물론 어떤 과목,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떻게 되냐? 어떤 과목을 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봐보시면 우리가 고교과탐에서의 이제 이걸 하나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하고 갔을 때 우리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가 제일 아마 어머님들은 고민이실 거예요. 물론 1등급 다 맞으면 좋은데 1등급이 4%예요. 2등급이 11%, 3등급은 얼마? 21%입니다. 그러면 1등급이면 400명이면 16명이에요. 그러면 2등급이 21%면은 몇 명이죠? 4, 2, 8 하니까 80명 되나? 그러면 많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1등급, 2등급,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등과 고등의 가장 큰 차이는 중등은 절대평가예요. 고등은 뭐죠?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중학교 때 우리가 과학 시험 볼 때, 오투과학책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있는 거 막 외우면 돼요.
막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대부분 다 잘 맞아요. 그리고 왜 선생님들도 일단은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 나오게끔 맞춰요. 잘 나오게끔 맞춰가지고 쉽게 내죠. 근데 고등학교 시험을 만약에 쉽게 낸다. 그럼 만약에 100점이 만약에 4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100명이 나왔어요. 그럼 등급이 갈릴까요? 안 갈까요? 안 갈리죠. 그러면 등급이 안 나눠져요. 1등급, 2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고등학교 시험은 뭐죠?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실을 때 대부분의 이 지역 고등학교가 어떠냐면 물리나 화학 쪽에서 어려운 걸 뽑아냅니다. 물론 뭐 생물이나 지구과에서도 뽑아내지만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게 물리화학 쪽이고 생물, 지학은 좀 뽑아내더라도 시험 공부할 때 거기를 좀 깊게 하면은 가능한데 물리학은 베이스가 없으면 조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쪽을 좀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봐보면 1등급 맞으려면 한 몇 점이어야 되냐? 그러면 봐보세요. 보시면 어떤 고등학교거든요. 어떤 고등학교 예를 들은 건데 하나 틀렸는데 97.2점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 틀렸는데 96.8점이에요. 와, 이 학생과 이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똑같이 하나 틀렸어요. 근데 한 학생은 배점을 좀 낮은 걸 틀렸고 한 학생은 배점을 높은 거 틀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왜? 어머님들이 딱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학생도 그렇고 1등급 맞은 거와 2등급 맞은 건 다르잖아요. 와, 이거 정말 살벌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97.2점이 못 봤나요? 96.8점이 못 봤나요? 못 본 거 아니잖아요. 잘 봤잖아요. 그러면 10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안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점 맞으면 일단은 1등급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틀렸는데 배점이 높은 걸 틀렸다? 그러면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두 개를 틀렸다? 1등급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 지역에 1, 2등급은 되게 촘촘합니다. 3등급, 4등급이 밴드가 넓은 학교가 있고 좁은 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1, 2등급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 맞으려고 해야 돼요. 다 맞으려고 할 때 물리화학 위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탐 살펴보기 하는데 그럼 아까 뭐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자료 나온 걸. 올해 나온 자료입니다. 그게. 그럼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화학이 의학 계열이랑 그 다음에 약학 계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학 계열도 다 들어가죠. 근데 물리는 이제 핵심 과목이 아니라 권장 과목이에요. 하지만 물리가 들어가는 데가 전기, 전자, 기계. 여기 물리가 무조건 핵심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학을 우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물리도 미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원에서 교재를 만들 때도 물리화학을 갖다 놓고 2학년 걸 전체 다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까지 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만 핵심적으로 통합과학과 연결된 거랑 해가지고 2학년에 화학에서도 어려운 파트를 미리 해놨을 때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만듭니다. YK 사이언스에서 YK 에듀케이션이라는 출판사에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교재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한 12주 커리를 가지고 충분히 끝낼 수 있고 핵심적인 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화학, 물리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도 핵심적인 어려운 파트를 우리가 충분히 다 예습을 다 하고 가서 어떤 학생한테 뒤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과탐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일단 중학교 때 잘했던 건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때 과학 못한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 안 한 거지.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아까 말했듯이 오투과학 책 하나 펴놓고 보잖아요. 와, 그러면은 어차피 다 알아요, 학생들. 웬만큼 공부하면 90점 이상 다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 지금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도 왔는데 국영수 다 1등급, 2등급 맞았어요. 근데 과학이 4등급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학생이. 너무 꼼꼼하게 잘하는데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그냥 오투과학 책 하나 겨우 풀고 봤는데 이 학교에 대한 정보와 아무것도 없이 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친구는 무조건 2등급 이상 맞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걸 갖춘 학생이에요. 막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디귿에서 틀린 걸 정확하게 물어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이 점수를 못 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거는 자료와 어떤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어떤 공부하는데 그 학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패턴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친구가 아주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80점 정도 맞았어요. 근데 그게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처음 배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학기 정도는 무조건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앞서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 화학 해놓으면 한 학기에 앞서가는 거 1년을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학년 것도 미리 어려운 걸 미리 보고 나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미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원에서 무조건 수업을 하고 나면은 1주차에 테스트를 봐요. 2주차에.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재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테스트. 그래서 저희 학원이 학생들 사이에서 빡세다고 소문났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공부를 안 한 친구는 매주 테스트를 보러 오는 거예요. 공부 잘한 친구는 2주에 한 번 보면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보고 그날 안 되는 거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저희 학원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고 따로 테스트 보러 옵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제발 학생들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이 저 실수했어요. 실수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만요. 제가 옛날에 5개념에 대해서 그 준비를 했거든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근데 5개념을 학생들은 실수라고 하고요. 과학자들은요. 5개념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잘못된 개념이래요. 근데 우리는 너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5개념은 바위가 있는데 망치로 깨는 충격을 가해야지 그게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지식인데 우리는 그걸 실수로 알고 있어요. 이 학생은요. 실수했잖아요. 다음에도 또 그걸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 잡고 정확하게 알고 가면 다음에 안 틀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니까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맞고 그건 연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통합과학도 부족한 학교가 좀 있어요. 많이 어렵게 내는 학교는. 근데 2학년 올라가면 물리나 화학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문제 풀기가. 그 시간에 다 푼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무한히.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무조건 교과서 잘 봐야 되고요. 부교재 따라가고 프린트물 나올 때마다 보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개념 교재랑 만점 완성 교재라는 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적중 문제 풀이까지 해가지고 학교 실전 문제 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 한 학기를. 그다음 방학 기간에 이제 성적 올릴 수 있는 기간이니까 지금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빨리 물리화학 쪽은 그러면 선행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보셨듯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희 학생은 문과 갈 건데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학년 때요. 문과 학생 따로 보고 이과 학생 따로 보나요? 아니거든요. 문이과 학생 다 같이 보면 이미 다 공부하고 온 학생과 처음 한 학생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때는요. 통합과학이 4단입니다. 2학년 때는 화학이 한 학기에 2단이라서 1학년 때 이 4단이 1학기, 2학기를 놓치면요. 수시 쓸 때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학년 때 통합과학은 무조건 1, 2등급을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 보시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한 4년 있으면서 나름 다 가르쳐 봤거든요. 이 학생을 다 가르치면서 이 학교는 이렇다라는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수지하고 상현 지역에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 볼게요. 아마 1지망과 2지망을 쓰게 되는데 아마 1지망에서 안 되면 대부분 2지망에 쓰죠. 일단 수지고등학교가 있죠. 수지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인데 여기는 과학 중점화 고반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고등학교는 수지 지역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상위권, 중위권 할 것 없이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가는데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1, 2등급 학생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좀 약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가서 수지고등학교를 가서 조금 성적을 내가 못 맞을 바에는 2, 3등급, 3등급, 4등급을 맞을 바에는 다른 학교를 가서 내신을 잘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지고등학교를 안 가고 내가 좋은 점수를 맞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긴 또 과학 중점하고 오다 보니까 과학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풍덕고, 홍천고, 상용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풍덕고, 홍천고는 수지 지역에서 최고 선호하는 학교죠. 그래서 이 풍덕이 제일 선호합니다. 특히 여학생, 비율까지 제가 조금 이따 적어놨는데 풍덕고등학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한 3명 중에 한두 명? 한 5명 중에 2명은 되고 3명은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가야 돼요. 근데 풍덕고 떨어지면 어디로 많이 가냐면 현안고로 많이 갑니다. 현안고로. 그리고 홍천고등학교는 조금 이과애들이 남자애들이 좀 선호하죠. 풍덕고는 여자애들 선호하고 하지만 비율은 좀 비슷합니다. 상용고는 이제 상현지역학교에서 선호하죠. 근데 상용고가 예전에 문제가 쉬웠는데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치동 같은 데서 전학 온 학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기서 내신 따고 방학 때는 대치동 다시 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때요? 여기도 내신 따려고 막 드는 거죠. 근데 성복고는 어쩌면 수지 선호. 그래도 신봉고까지가 그래도 어머님들이 수지고를 배제하면은 이렇게 풍덕, 홍천, 상현, 성복, 신봉 요렇게를 좀 선호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죽전고나 보전고나 서원고는 그 다음 순위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어쨌든 여기 이 지역 학교를 떨어지고 나면 주로 가는 학교는 또 서원이나 현암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암은 좀 인원이 적죠, 많이. 그리고 광교수원 쪽에서 이제 가는 학교는 이렇게만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고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보통 공부를 했다. 아주 많은 선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고를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수능 준비도 하고 열심히 좀 잘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택지가 유신과 창현입니다. 근데 유신고 같은 경우는 남학교잖아요. 유일한 남학교입니다. 남학교라서 남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를 여학생과 경쟁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유신고 선택해요. 그리고 저도 아들만 둘 키웠는데 남자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여자아이들 같이 잘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학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왜? 남자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죠? 꼼꼼하지 않은 남자들. 아마 남학생을 둔 어머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 분명히. 근데 이 창녕고등학교도 또 희한하게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유신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잘하는 여학생들은 창녕고가 선택지인 것 같아요. 뭐 수원여고도 있지만 그리고 효원고 보통 광교고는 그 다음 선택순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고 선택하고 나서 광교고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광교고도 안 되면 또 광교고를 이고 선택하고 안 되면 광교고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되면 효원고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고도 요새는 많이 안 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을 했을 때 이고 선택자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봐보시면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이거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마 이거 정리한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엄청 힘들게 정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정리한 거라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잘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수지상현지역고등학교 특징입니다. 수지고등학교 인원이 430명 정도 되고 남녀 비율이 남자가 54대 여자가 46%예요. 그러니까 즉 남학생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하고예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물리, 화학을 선행을 안 하면 학교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물리, 화학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 부분에서 아주 최상위는 아닌데 중위 정도 되는, 중위권 정도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긴 정말로 물리학을 많이 선행을 하고 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풍덕고등학교, 홍천고등학교 이렇게가 있는데 풍덕이 인원 제일 많아요. 480명 정도죠. 남녀의 비율이 남학생 52명, 52%, 여학생 48%. 홍천고도 남녀 비율은 53대 47인데 홍천고가 인원수가 한 80명 정도 적습니다. 이게 390명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적고 어쨌든 수지지역 초고 선호학교입니다. 여학생 선호학교예요. 여학생들이 풍덕고를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근데 여기도 풍덕고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물리랑 화학 파트는 물리완, 화학완 내용 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게. 독특하게. 그리고 홍천고는 약간 이과가 선호하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많이 선행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영고랑 풍덕, 홍천이랑 상현이랑 약간 차이를 보면 뭐냐면 여기 상현, 성복, 신봉, 요죽전 요렇게 밑에 요 학교들은 일단 인원은 350, 370, 380, 300대예요. 근데 남녀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52대 48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영고는 작년부터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성복고 문제 평이하나 물리학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신봉고도 마찬가지. 신봉고는 올해 물리학 문제가 아주 어려운 게 나왔어요. 거기서 변별력을 가렸는데 또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데 화학한 부분을 낸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학생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보면요. 상현, 성복, 신봉 있잖아요. 요 학교들하고 풍덕, 홍천이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가 풍덕, 홍천의 중간층이 좀 탄탄합니다. 즉 3등급하고 4등급을 맞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상현, 성복, 신봉은 3, 4등급이 조금은 좀 이 학교들보다는 성적대가 좀 떨어집니다. 즉 중위층이 풍덕, 홍천이 좀 탄탄해요. 그리고 상현, 성복, 신봉은 좀 중위층이 좀 낮게 깔려 있고요. 조금 낮아요. 성적이 아주 낮은 건 아니고. 그리고 직전고등학교 비슷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오고 좀 지문지 길게 나오고 보정고등학교는 그냥 비슷하게 평이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죠? 근데 현암고등학교. 근데 현암고가 좀 단점이 뭐냐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200명 조금 더 돼요. 옛날에 170 몇 명인데 더 뽑은 거예요. 2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인원이 적으니까 1등급이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현암고는 주로 학교를 1차 지망했다 떨어지면은 현암고 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커요. 그다음 서원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 서원고 비슷한데 서원고는 한 404명 정도 되죠. 근데 서원고는 약간 특징이 여기 막 풍덕, 홍천 이렇게 떨어지면 서원고로들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와요. 서원고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수지 고등학교 잠깐 봐보시면 어쨌든 이고 봐보시면 이고 나오죠. 380명 정도 되고 근데 이 광교수지 지역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좀 독특한 거예요. 왜? 아까 수지 그 다음에 상현 지역은요. 남학생 비율이 보통 52대 48 정도였는데 여기는 남녀 비율이 반대인 거예요. 여학생이 48%, 남학생이 48%, 52%, 49, 51, 47, 53, 48, 51. 거꾸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러고 제가 봤는데 유신고등학교가 남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일로 많이 가고 나니까 결국 남학생들이 물론 수원여고도 있긴 하지만 유신고가 적지 않잖아요. 320명 정도면. 일로 가고 나니까 이 비율이 일로 이렇게 됐구나. 남학생하고 여학생하면 여학생이 더 많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일단 이고는 선호학교로 올해부터 물리학이 약간 어렵게 나오고 화학도 저번에 그 기말고사 이과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황상 같은 게 나와가지고 화학 안에서 하는 걸 나와가지고 그게 논술형 문제인데 그 문제를 푼 학생과 못 푼 학생이 등급이 풀었으면 1등급, 못 풀었으면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갈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교고등학교도 보면은 여기도 인원이 적어요. 대표적으로 인원이 좀 적은 학교가 광교고랑 그 다음에 아까 현암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을 잘 맞아도 앞에 잘하는 애가 많이 깔려 있으면 내신 따위가 너무 좀 빡빡한 학교가 되죠. 그래서 약간은 이 일을 더 선호하시고 광교는 좀 뒤쪽으로 좀 선호하세요. 그리고 광교는 그 지역에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가고 일단 가까운 데가 좋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유신고등학교는 남학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문제가 다 통합과학이 출제가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다 좀 선행이 돼야 돼요.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어려운 데가 유신고등학교일 거예요. 그리고 창녕고등학교는 여학생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학생이 좀 상위권 학생을 선호를 하고 남학생 상위권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유신고등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효원고등학교는 아마 통합 비교적 평이하게 나오고요. 아마 여기 떨어진 학교들이 또 이쪽으로 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수지하고 그 다음에 상현지역, 광교랑 수지지역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머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우리가 이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 물리학적으로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야지 애들이 통합과학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물지학은 그 시간에 충분히 선생님들이 커버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물리학을 방학 때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학교별 자료 특징은 어머님들이 좀 도움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오셔가지고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